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영성운동에서 가장 주목받은 영적 문헌 중 하나인 세스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초월적 존재와 만나면서 펼쳐진 의식과 현실에 대한 혁명적 통찰입니다. 세스라고 불리는 비물질적 존재가 전한 가르침은 단순한 영매 메시지를 넘어 의식의 본질과 현실, 창조의 원리에 대한 독창적 철학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 확장과 영적 각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스 자료는 1929년에 태어난 제인 로버츠라는 미국 여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주 엘마이라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던 작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1963년 12월 한 번의 우연한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로버츠는 남편 로버트 버치와 함께 초감각적 지각, 즉 육감에 대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실험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로버츠가 명상 상태에 들어가자 갑자기 강력한 에너지가 그녀를 휩쓸었고 그녀의 의식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로버츠의 입을 통해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을 세스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세스라 불리는 의식이며 나는 인간이 이해하는 형태의 육체를 가지지 않은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스와 인간 세계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버츠 부부도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스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매번 일관된 철학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로버트 버츠는 아내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며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스 자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세스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영적 조언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식의 본질, 현실의 구조, 영혼의 다차원적 특성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신이 곧 현실의 창조자이다라는 핵심 메시지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로버츠는 세스가 나타날 때마다 완전한 무아지경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힘찼으며 말투와 억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모르는 언어나 개념들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당시 심리학계에서도 주목받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스의 가르침은 1972년 세스가 말한다라는 책으로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인 현실의 본질, 영혼의 영원한 타당성, 정신의 본질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은 로버츠가 깊은 입신 상태에서 세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한 내용을 버츠가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달된 메시지들이 모두 일관된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스는 마치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복잡하고 심오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 물질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로버츠 부부는 처음에는 이런 현상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스의 가르침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스는 단순히 철학적 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세스와의 만남은 무려 2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로버츠가 198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스는 수천 시간에 걸친 강의와 대화를 통해 인간 의식의 비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스 자료의 전부입니다. 세스가 전한 가르침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곧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바꾸는 혁명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의식이 투사한 에너지의 구조물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믿음이 물질적 세계를 형성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물질주의적 세계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입니다. 물질이 의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물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실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믿음 체계가 투사한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념이 인생의 사건들을 끌어당기고 그 신념을 바꾸면 곧바로 현실이 변한다고 세스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후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스의 두 번째 핵심 가르침은 영혼의 다차원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세스는 인간을 하나의 육체적 실체로 보지 않고 다차원적 실제 속의 한 초점으로 봅니다. 당신은 영혼이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여러 현실을 탐험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초점이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전체 자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동시적 존재로서 여러 차원의 시간선과 현실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전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전생은 실제로는 동시적 생이며 의식이 초점을 이동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세스의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초점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의식의 초점 이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도 의식은 계속되고 자신이 만든 현실에 따라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윤회나 티벳 사자의 서 개념과 유사하지만 업보에 의한 환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창조 실험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네 번째 핵심은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입니다. 세스는 모든 시간이 지금 여기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선형적이 아니라 의식이 특정 진동수로 조율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은 특정 파장에 초점을 맞춘 라디오와 같으며 다른 차원의 자신들은 다른 주파수에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훗날 양자 물리학의 시간 비선형성이나 다세계 해석과 놀랍도록 유사한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제 세스가 제시한 영혼과 자아의 구조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스는 인간의 존재를 5가지 층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자아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원적 자기이며 무한한 의식의 핵심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는 의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 또는 상위 영혼입니다. 이것은 여러 생의 경험을 감독하는 상위 의식입니다. 개별적인 삶들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학습과 성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개별 자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삶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나 자신입니다.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경험하는 자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꿈 자아입니다. 꿈 속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측면의 자신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꿈은 단순한 무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다섯 번째는 확장된 자아 또는 가능한 자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현실선에서의 자신들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갈라지는 무수한 가능성들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버전의 자신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자아가 아니라 다차원적 자기들의 네트워크 속의 한 초점이라는 것이 세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제한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의식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모델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세스는 이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감이나 영감,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동시성. 현상들이 모두 이런 다차원적 자아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세스가 전한 가르침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세스는 전통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신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의 근원적 에너지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에너지이며 우리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세스의 관점도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현실을 의식이 만든 꿈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인 의식적 창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경험하는 현실과 꿈에서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식이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세스의 가르침은 현대의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그는 질병을 억압된 감정과 신념의 물질적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즉 몸의 병은 마음의 상태가 외부로 드러난 것이며 내면을 바꾸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믿음과 감정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꿈에 대한 세스의 설명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꿈을 영원히 다른 차원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꿈은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다차원적 자아들이 만나는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우리는 다른 시간선의 자신들과 만나기도 하고 미래나 과거의 정보를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세스의 관점은 전통적인 종교관과 크게 다릅니다. 그는 기도를 의식적 창조의 선언이라고 봤습니다. 외부의 신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신성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현실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현실 선택은 개인의 자율적 창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스의 가르침은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서구 영성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신시대 영성운동의 핵심 개념들이 세스 자료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제리 힉스가 채널링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세스의 현실 창조 개념과 거의 동일합니다.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의 대화 시리즈도 세스가 제시한 내재적 신성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기적 수업이라고 불리는 영적 교제 역시 현실이 의식의 투사라는 세스의 핵심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세스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칼 융이 제시한 집단 무의식과 자기 이론은 세스의 다차원적 자아 개념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 융의 자기 실현 과정은 세스가 말한 전체 자아와의 통합 과정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물리학 분야에서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봄의 암묵적 질서 이론은 세스가 말한 동시적 시간 개념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나 다세계 해석 같은 이론들도 세스의 의식 중심 우주론과 유사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의 힘이나 아디아 샨티 같은 영성 교사들의 가르침에서도 세스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의식의 현재 순간 집중이나 실체 없는 자아에 대한 통찰은 모두 세스가 일찍이 제시했던 개념들입니다. 오늘날 세스의 메시지는 의식 기반 우주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적 교리를 넘어 현대 과학과 철학의 최전선에서 논의되는 의식 연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실이 관찰자 의식의 파동 간섭에 의해 형태화된다는 세스의 주장은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세스가 말한 믿음 체계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의식의 파동 간섭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새로운 진동수를 받아들일 때 현실이 변한다는 것은 단순한 마법적 사고가 아니라 의식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따라서 영적 각성이란 의식의 진동 주파수를 스스로 인식하고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상이나 의식 수련은 단순한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행위가 됩니다. 의식의 상태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주변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스가 남긴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현실을 만듭니다. 생각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형태를 취합니다. 라는 말은 그의 철학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창조적 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건은 당신의 내면이 외부로 표현된 것입니다. 라는 말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믿음과 감정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무한한 존재이며 시간과 공간의 경계는 의식의 장난일 뿐입니다. 라는 말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혁명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제한된 육체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실제로는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세스의 말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의식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 관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의식이 다른 형태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세스가 남긴 메시지의 가장 큰 의미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나 우주의 희생자가 아니라 신성한 창조의 공동 창조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계발 차원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세스의 가르침은 종교와 과학, 철학과 심리학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영성을 미신이나 맹신의 차원에서 끌어올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과학의 물질주의적 한계를 지적하며 의식의 근본적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오늘날 의식혁명이라고 불리는 현상의 기초가 바로 세스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식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이끈다는 관점, 내면의 평화가 외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믿음, 각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진다는 자각 등은 모두 세스가 일찍이 제시했던 개념들입니다. 결국 세스가 우리에게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실의 창조자이며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혁명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